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등교 수업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굉장히 적응도 안 되고 할 테지만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학교가 좀 예뻐졌지 않나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기분이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든 건 선생님이 다 알지. 아는데 어쩌겠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3일 학교에 나온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원격 수업을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하고 이렇게 반반, 이렇게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조금 적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2단원, 전기와 자기 부분인데, 이 전기와 자기 부분도 사실은 앞에 1단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1단원 내용 여러분들 원격 수업으로 좀 반복 학습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음악도 한번 바꿔봤어요. 어때? 선생님 좋은 것 같다, 이 음악? 그리고 이제부터는 6반하고 7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앞반 친구들은 이빈호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6반 7반 학생들 선생님이랑 같이 전기와 자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와 자기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해요. 제목부터 한번 봐야지 뭐, 그치? 제목이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기면 전기고 자기면 자기인데 왜 이렇게 전기하고 자기를 붙여놨을까요? 제목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하고 자기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단원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2단원 전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2단원 전기, 자기, 전체 내용, 흐름,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전기 부분하고 이제 자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기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누냐면 정전기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전기.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면 머물러 있다 또는 고여 있다, 정지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는 전기는 어떤 전기지? 보통 아는 전기는 이렇게 흘러다니는 전기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 정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의미합니다. 그거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전기가 반대되는 말인데, 사실은 요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떤 전기냐면 동전기입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죠. 그래서 동전기 하면은 움직여 다니는 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동전기라는 말을 안 쓰고 동자는 빼버립니다. 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가 흐르는 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에서는 어떤 걸 먼저 배우냐면, 일단 마찰전기, 마찰시켜가지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마찰전기, 그 다음에 자기력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방전, 방전이 뭐야? 충전의 반대말이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요 부분은 뭐 말은 어렵지만 정전기를 알고 나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검사해보는,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검사해본다. 그래서 검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내용이 묶여져 있고요. 요 내용이 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배울 거고요. 동전기에서는 이제 전기가 머물러 있는 전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기에 대해서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다니려면 말이야, 전기가 흘러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은 반드시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자가 돌아올 회예요. 돌아올 회. 돌아올 회. 그래서 전기가 돌아오는 길.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기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전기가 흘러다닐 테잖아요. 그래서 이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어이구, 이거 뭐가 떴네. 네.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류라는 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 예. 전자가 흘러다니는 게 사실 전기예요. 그리고 이 전압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압력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압력 같죠?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막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녀석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오음이라는 사람이 법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전류는 전자가 흘러다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지, 비례 관계가 있어요. 전압이 셀수록 아이고, 전압이 셀수록 전류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침이라서 잠깐만. 아유,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목이 막히네. 이해 좀 해줘라. 자, 전류라는 거는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게 흐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항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항은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는 표시가 따로 없죠. 이렇게 분수로 표시하면 반비례 표시가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전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할 거냐, 또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거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요렇게 선생님이 이런 표시 있잖아요. 요게 바로 저항 표시예요. 마치 뭐 같니? 전구의 필라멘트, 전구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 같죠? 그 필라멘트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일자로 직렬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는 길을 나눠서 병렬로 연결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전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로 넘어가서는, 자기는 당연히 이제 그 자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석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텐데, 자석이 나타내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자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게 뜨지. 그 다음에 그 자기력이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그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에서 이 자기장이라는 게 그냥 뭐냐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력선이라는 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는 방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석의 극이 N극하고 S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하고 S극이 사실은
우리가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요 S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건 뭐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자기력 할 때 좀 자세하게 다뤄주도록 할게. 여기서는 자기력의 방향이 N극에서 S극이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2단원 전체 내용이 전기하고 자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기하고 자기만 배우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전기와 자기가 같은 제목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로 여기서 배우는데, 요 세 번째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전기와 자기의 관계,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전자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전자제품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에 나와 있는 전자가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 뭐 이런 거 할 때 전자가 전기와 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전자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보통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력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선에다가 전류라는 걸 흘려주게 되면은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전류를 흘려줘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류를 흘려줘서 자석을 만든다 해서 전자석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자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나중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전류를 흘려줘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기랑 자기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자, 이제 전류를 흘려준 도선에다가 자석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준 도선에 옆에다가 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N극하고 뭐 S극 하면은 얘네 서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같은 N극 또는 N극 이런 게 같은 극이면 서로 밀어내고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자기장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장이 충돌하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준 도선에다가 자석을 같이 갖다 놓으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다가 자석, 자기장을 가까이 하면요, 자기장이 서로 충돌을 해요. 상호작용 때문에 힘이 발생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드디어 여기서 나오죠. 전기와 자기로 만든 힘이다.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물체가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동기. 여러분 쉬운 말로 뭐야 이게? 모터입니다. 모터. 선풍기 모터 이런 것들. 그 선풍기 모터를 뜯어보면요, 전기가 흐르는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져 있고 그 주위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석도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 두 자기장이 충돌을 해서 이 코일을 회전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데, 이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그러니까 전류는 안 흘려주는데 자석을 움직이면 오히려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죠? 정리하면 크게 전기 부분과, 전기에서는 정전기하고 그리고 흘러다니는 전기 이렇게 배울 거고, 그 다음 자석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볼 거고요.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요 내용을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다뤄줄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앞에서 이 단원 전기와 자기 부분의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것은 뒤에 배울 내용을 알고 배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학습을 위한 기본 지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요 그림을 뭐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 뭔가 비싸 보이나요? 요 그림은 사실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호박이라는 보석입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자, 요 호박이라는 보석 안에 보면 이렇게 곤충 같은 것들이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호박이라는 보석은 이렇게 곤충들이 온전한 모양으로 갇혀 있을 때 더 비싸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보석 어디선가 본 적 있나? 선생님은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주래식 파크라고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1편에 보면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맨 처음 등장을 하는데 요 안에 모기가 갇혀 있었어. 모기가 갇혀 있었는데 중생대에 살던 모기였어요. 그래서 이 모기가 공룡피를 빨아먹었는데 여기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모기가 공룡피를 빨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공룡피를 추출을 해가지고 DNA 복제를 해서 공룡을 되살린다는 그런 영화적인 내용. 아직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였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갑자기 전기 얘기하다 이 호박이라는 보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기의 어원이 바로 이 호박이라는 보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단원에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막 이랬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 기원전 6세기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됐겠네요. 그쵸?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이 호박은 뭐 그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호박이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에도 반짝반짝거리고 비싸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 호박이라는 보석을 잘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옷에다가 막 닦고 광을 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닦고 해서 더 반짝거려지겠지 하고 딱 보면은 닦는 순간 먼지가 엄청나게 달라붙더라. 티끌도 달라붙고 먼지 티끌이 달라붙어가지고 더 더러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이걸 보고 이 호박에 이게 문질렀더니 먼지랑 티끌이 달라붙는 걸로 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 전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의 어원이 보석 호박의 그리스어인 엘렉트론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가 일렉트리시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렉트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렉트론. 이건 이제 전자인데 요 단어하고 어감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호박 보석에서부터 왔다. 요 정도는 좀 그냥 몰라도 되지만 재미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제목이 전기와 자기니까 전기하고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지 정도는 알고 가면은 그래도 좀 흥미가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전기는 호박 보석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떨까요? 자기는 요거는 탈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거고요. 요거는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뭐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고. 아무튼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테살리아 남동부라는 곳에 어디가 있냐면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지명인데 이 곳에서 돌을 옛날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돌을 마법의 돌이라고 불렀대요. 이유는 쇠붙이 같은 게 막 달라붙거든.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바로 마그넷, 자석이죠. 그쵸? 그래서 이 테살리아 남동부 마그네시아라는 곳에 있는 마법의 돌에서부터 유래를 한 거죠. 마그네시아의 돌, 마그넷.
에서 마그네티즘이 나온 거죠. 작이라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필기해가면서 볼게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전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전하는 교과서에는 분명히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원자핵은 1단원에서 배웠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냐면 이 전하하고요. 전자하고 똑같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게 당연히 아닌 거고요. 완전 뜻이 다릅니다. 전자는요. 뭐뭐 자자로 끝나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줬듯이 뭐뭐 자자로 끝나는 건 알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갱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그래서 전하는 그러면 뭐냐? 전하가 뭐지? 이렇게 써놨네. 그쵸? 개념이 완전 다른데 이 전하는 전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 그러니까 전하 때문에 이런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근원 또는 성질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알갱이 개념은 아닙니다.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전기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원자의 구조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건 원자핵이고 요 주위를 돌아다니는 건 전자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자핵은 굉장히 무거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자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원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원자 핵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을 텐데 튕겨져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원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튕겨져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 원자 내부에서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마치 지구 주위에 달이 이렇게 공전하듯이 달도 튀어나가지 않고 우리 지구 주위를 예쁘게 공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 원자 내부에서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핵과 전자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핵 그리고 전자 이렇게 썼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전자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얘네는 분명히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고 핵을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된다면요. 핵 두 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인력과 청력 이게 바로 전기적인 현상이에요. 이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이 전하라는 건데 이건 마치 자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석에 보면 자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석을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N극과 S극 사이에선 서로 마찬가지로 또 어떤 힘이 작용하냐 하면 이렇게 달라붙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을까? 왜 이런 힘이 작용할까를 이야기해 주자면 N극과 S극은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핵과 전자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어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N극과 S극이 서로 밀어내는 걸로 봐서 N극과 S극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전자하고 핵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석에서도 이 N극하고 S극이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달라붙고 어떻게 하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얘네 뭔가 다른 성질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다른 성질을 가졌네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게 바로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면 여기다가 N, 여기다가 S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 N이라고 이름 붙인 쪽은 지구의 북극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노스폴을 향한다. 그래서 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얘는 S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지구의 남극을 향한다. 사우스폴을 향한다. 그래서 S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 북극이 S극인 거지, 자석으로 보면요. 그죠? 자, 하여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N과 S도 뭐에 해당하냐? 기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N이랑 S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전기적으로 핵과 전자도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거나 또는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고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가 이 달라붙으려고 하는 핵과 전자에 이렇게 N극과 S극처럼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기로 했냐? 핵과 전자에 그래서 핵이라는 알갱이가 띄는 전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플러스로 쓰겠다. 전자가 띄는 전기는 마이너스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전기적으로 서로 미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종류의 전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두 종류의 전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두 종류의 전하를 각각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전하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전하는 음전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뭐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전하는 알갱이가 아닙니다. 알갱이가 아니라 전기적인 현상, 이렇게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이런 전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근원인데, 그 근원에 기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호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다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고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다른, 여기 중요해요.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다른 전기적인 성질, 즉 서로 다른 전하를 갖고 있다. 말이 통하죠, 그죠? 이 전기적인 성질을 곧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기적인 성질인데, 이 전기적인 성질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냐? 두 종류가 있다.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 대신 우리는 무슨 말을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알갱이는 중성이거나 아니면 전기를 가졌다면 마이너스 전하, 즉 음전하, 이거 마이너스 전하랑 같은 말입니다. 또는 전기를 가졌다면 양전하, 플러스 전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전하와 전자는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알갱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하는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근원, 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기적인 성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밝혀졌어요. 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것만 보면 자석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이 두 가지 전기적인 성질에 기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띄는 전하를 양전하, 전자가 띄는 전하를 음전하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을 보면 전기적으로 보면 중성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전기를 띄었다면은 플러스 전하를 띄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플러스 전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전하 이렇게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띄는 전하가 바로 양전하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어떻게 표현해요? 동그라미 알갱이 그린 다음에 안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원자핵이 띄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다.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양성자라는 알갱이가 띄는 전하죠. 그죠?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표시하냐? 전자라는 알갱이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 알갱이 표시한 다음에 얘는 전기 중에 음전하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띄는 전하는 마이너스, 원자핵이 띄는 전하는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 원자핵은 여기 봐봐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 즉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라는 말이 나왔죠. 말이 다 통하지요. 그죠? 그래서 전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전자라는 알갱이는 전기적인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알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 그래서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로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의미의 사실은 그 한문은 뭐냐면 전하는 전기를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좀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전기를 짊어지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전자라는 알갱이는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라는 알갱이는 마이너스 전기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 여기는 원자핵이네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전자와 전하를 헷갈리지 맙시다. 알겠죠? 전자는 알갱이 개념이고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의 개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기적인 성질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두 가지 성질이 있고 이 두 가지 성질이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다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마치 자기력과 같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전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주위에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달이 공전하는데 달이 공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핵과의 인력 때문에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거는요. 전기적인 힘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봤겠지만 인력이라는 힘도 있고 척력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작용하는지 지금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하를 가진 모든 입자, 즉 플러스 전하나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의미하는 거겠죠.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를 가진 모든 입자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 주위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 주위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빨간색과 같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여기 딱 봐도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갖잖아요.
즉 서로 다른 전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지더라도 서로 다른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장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요. 서로 다른 전기장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전기장 사이가 전기장이 서로 만나게 되면요. 만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전기장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전하의 힘이 닿는 공간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른 전기장이 만나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청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력이 왜 작용하냐라고 묻는다면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종류가 달라서 이 전기장의 종류가 다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전기장의 종류가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력이 왜 작용하냐라고 물으면 전하의 종류, 전하 때문에 그렇다. 전하 때문에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하가 같은 종류의 전기장을 만들 때하고 전하가 다른 종류의 전기장을 만들 때 이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 때문에 전기력이 생긴다. 요 앞에서 보면 여기 봐봐. 전하가 뭐지?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 전기력 발생의 원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왜 생기냐? 이런 전기장이 전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전기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기력이라는 건 electric force라고 부르는 건데 요 전하를 띤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력은 전하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전기력이 왜 작용하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전하의 종류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같은 종류일 땐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일 땐 끌어당기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다음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력과 자기력 둘 다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매우 특이한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여기에 이제 반발력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청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청력.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밀어냅니다. 전기장이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밀어내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자기력도 똑같습니다. 자기력도 서로 다른 극끼리는 밀어내죠.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미안해요. 자,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같은 전하 사이에는 청력, 다른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언제 더 커지느냐? 당연히 여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전기력이 큽니다. 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전기력이 커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가지고 있는 전하가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1일 때보다 플러스 2, 플러스 2일 때가 더 전기력이 크게 달라붙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서로 밀어내겠네요. 그죠? 이렇게 서로 더 밀어내려고 한다.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면 달라붙겠죠.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전하량의 크기가 클수록 또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고1에 올라가면
쿨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1의 쿨롱 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 고1에서도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기는 원자의 구조를 알면 그 발생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이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몇 단원에서 배웠지? 지난 단원에서 배웠죠? 1단원에서 원자의 구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요 그림인데, 이 그림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쵸? 요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요 그림을 보면은 원자 중앙에는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요 알갱이죠. 요 알갱이 확대해 놓은 거지,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원자의 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원자 핵이라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성자라는 부분과 중성자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양성자라는, 이거 뭐뭐도 자자로 끝났으니까 알갱인데, 양성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성인 알갱이에요. 그래서 양성인 알갱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알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선생님이랑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학습한 거 있잖아요. 뭐 전기적인 성질이 플러스일 때는 우리는 무슨 전하를 띄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알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양성자 표시는 플러스 전하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가운데다가 플러스 전하 표시를 해줬던 거예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띤 알갱이다 라는 뜻이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아무 성질을 띠지 않았죠. 그래서 중성자는, 이게 자꾸 뜨지? 중성자는 그냥 이렇게 알갱이 표시만 해주면 되고요. 그지? 그냥 전기적으로 아무 성질을 띠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알갱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을 띤 알갱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 성질을 띤 알갱이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 성질을 띤 알갱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핵은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원자핵은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뒤에서 전기 부분을 배울 때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뒤에 전기 부분을 아주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오늘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원자핵은 뭐 하지 않지만 이동을 안 하지만, 왜 안 할까요? 굉장히 무거우니까 안 하는 거지. 원자 전체에서 질량의 99.99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핵이니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인다, 요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갱이가 뭐가 있을까? 나머지 알갱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요 알갱이 바로 전자라고 하는 알갱이입니다. 이 전자라는 알갱이는 굉장히 가벼워서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전자라는 알갱이도 마찬가지로 알갱인데 이 전자라는 알갱이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알갱이에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졌다는 거는 선생님의 어떤 성질, 전기적인 성질이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알갱이. 즉 요걸 다시 얘기하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알갱이 표시를 해주고, 여기 뭐뭐 자자로 끝났잖아요. 알갱이 표시를 해주고 요 안에다가 기호, 마이너스 전하의 기호인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면 요게 바로 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고요.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인 전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갱이인 원자 핵이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일단원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항상 뭐다? 중성이다. 요 빠진 말이 뭐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숫자가 같아야 될까요? 원자핵의 전하 플러스 전하량, 그러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의 숫자하고 무슨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숫자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양성자의 숫자가 플러스 전하의 양이고 전자의 숫자가 바로 전자의 숫자가 곧 전자의 총 전하량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양성자가 3개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얘는 사실 무슨 원자지? 얘는? 그렇지. 3번이라는 뜻이지. 원자 번호 3번. 그러면 얘는 수헬리. 그치. 리튬 원자가 되겠네요. 리튬. 여기서 얘기는 안 해줬지만 3번인 걸로 미루어 보아 리튬 원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지금 전하량 계산 한번 해봅시다. 원자핵은 지금 플러스 3입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3이고요. 당연히 이 주위에 전자가 지금 몇 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워보죠. 요 주위에 전자가 지금 몇 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기 지워보니까 전자가 3개가 돌아다니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3 더하기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리고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당연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쵸? 0이 나오죠.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원자의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여기 경우에는 3개가 있네요. 원자핵은 지금 플러스 3인데 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중성이라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 못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은 너무 가볍죠. 그래서 거의 엄청난 빠르기로 이 원자핵 주위를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해볼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색깔을 칠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요 전자 중에 하나를 골라 봅시다. 전자가 지금 여기 3개가 있거든요. 여기 3개가 있는 전자 중에서 요 전자를 한번 눈여겨보죠. 막 돌아다니다가요, 예를 들면 이 전자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원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 얻었어요. 에너지를 얻어서 더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는 이 원자를 탈출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더 얻는다면요. 그러면은 전자 한 개가 빠져나간 이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원자 핵은 못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남았죠?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전자가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자 하나가 두 개가 남았으니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전하량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쵸?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고 무슨 전하를 띠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기적인 성질이 이제는 중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성질의 전기를 띠게 된 거죠. 즉 무슨 전하를 띠게 된 겁니까? 양전하를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게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기를 짊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감에 의해서 중성에서 양전하를 띠게 됐다.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전기가 왜 생겼냐, 왜 발생했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는 왜 생겼습니까? 전기는 왜 발생했어요? 지금 5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 전기는 왜 발생? 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전자가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서 전기가 발생한 거죠. 즉 뭐가 이동해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물체도 중성인데 그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 사이에 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봐봐요. 플러스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의 차이가 발생하면은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곧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양전하가 만들어진 경우를 지금 본 거고요.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플러스 3,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항상 일정하죠. 얘는 어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전자가 지금 빠져나가서 양전하, 그 원자 핵의 전하량이 우세해진 거죠. 그 경우에는 양전하가 되지만 만약에 전자 하나가 어딘가에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 하나가 이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고 들어오면 양전하보다 원자 핵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음전하가 만들어지면서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기를 짊어지게 되는 거니까 음전하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음전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음전하를 띤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간 경우에는 양전하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음전하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전기는 왜 발생하느냐? 전자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가운데 플러스 3 요 주위에 전자 3개가 이렇게 있었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전자 1개가 요번엔 들어왔다고 할게. 전자 1개가 밖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죠? 전자 1개가 들어오면 이 원자 핵은 그대로 플러스 3인데 이 주위에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냔 말이에요. 전자 밖에서 들어온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있었던 전자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맞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무슨 전하를 띈 거예요? 전기의 성질 중에서 전하, 전자하고 헷갈리지 마. 오늘 배운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 전하라는 단어가. 그래서 전하를 띠게 되는
알갱이가 된 거죠. 이 알갱이가 요 상태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요 상태는 음전하라는 전기를 띠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상태에서 음전하를 띈 상태에서 이 전기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알갱이 안에 전기가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어딘가로 흘러가는 전기가 아니라 음전하를 띤 알갱이 자체가 요렇게 음전하 자체가 요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전기가 아니라 마치 정지한 전기 같이 요렇게 전하를 품고 있는 상태, 전하가 고여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전기라고 부르냐? 정전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흘러다니는 전기가 아니고 정전기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전기 뜻 한번 볼게요. 전하가 움직여 안 움직여? 물체에 머물러 있으므로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음전하가 요 물체 안에 머물러 있죠.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물체 안에 음전하가 생겨서 요 물체 안에 머물러 있다. 즉 정지해 있다. 흐르지 않는다. 머물러 있다. 고여 있다. 그래서 무슨 전기라고 표현하냐? 정전기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정전기의 뜻을 잘 알아두세요. 요 다음 시간에 마찰 전기 할 때 우리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다. 이렇게 음전하가 발생해서 요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정전기라고 한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중성이었던 원자가 지금 음전하를 띠게 됐죠. 전기를 띠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를 띠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대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물체가 전기를 안 띄었는데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즉 중성이었는데 뭐 플러스 전하나 또는 무슨 전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인 상태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즉 플러스 전하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가 되든지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원래 그 전기를 안 띄었는데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대전체. 이 뭐 쉽죠, 그쵸? 전하를 띠게 된 물체. 예를 들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물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물체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다는 게 바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니까 그런 현상을 대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물체를, 즉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우리는 대전된 물체다 해서 대전체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전기에 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길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기 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마찰 전기를 배울 때 오늘 배운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전기 얘기 나올 거고요. 대전 얘기 나올 거고, 대전체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이동 얘기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차이라는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하, 오늘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개념인 바로 음전하, 양전하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페이지를 뽑으라면 선생님은 여기를 뽑을게요. 요 페이지, 전하가 뭐지? 요 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 전기가 왜 발생하느냐, 즉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차이가 생겨서 전기가 발생한다. 요 얘기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전기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라는 부분은 기초가 중요하고 용어를 알아야 뒤에 내용을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용어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특별히 많이 설명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해도 되겠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찰전기 마찰전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 내용 자체가 간단하니까 오늘 요 페이지에 나온 얘기 정도 알면요, 다음 시간 내용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